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대신 들어드립니다. 고정해 놓은 스피커든 앰프든 하나의 제품의 반대편에 다른 것 두 개 이상을 이렇게 조합해보는, 앰프에는 스피커를, 스피커에는 앰프를 여러 대를 이렇게 해보는 걸로 일단 지금 세 번째 테마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뭐 앰프랑 스피커의 관계가 제일 대표적이지만 뭐 다른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소스 기기일 수도 있고 조합의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시작 단계이기도 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또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이제 앰프하고 스피커, 얘랑 맞아요, 얘랑 한번 연결해 들려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전편 두 편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옆에 있는 B&W, 지난 시간에 802D4를 했었죠. 근데 이번엔 801D4 B&W, 이 바워스 앤 윌킨스의 플래그십이기도 하고 제일 최신형이죠. 그리고 오디오 벡터의 R6 아르테, 이 제품은 실질적인 오디오 벡터의 대표 모델. 바로 위에 R8이 있지만 그 가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오디오 벡터를 끝까지 가본다 할 때 그 정도 어떤 오디오 벡터의 표준과도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 차이가 약간 있는데 가격 차이, 일단 801D4가 이 6하고 8하고의 사이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한 1000만 원 살짝 넘는 정도의 차이라서, 그리고 둘의 그 전체 퍼포먼스 등급이 그 유사한 등급이라서, 혹은 격차가 있으면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같이 좀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제품을 같이 들어볼 앰프가 바로 뒤에 있는 벨칸토. 벨칸토는 샘튜브에서 참 많이 다뤘었죠. 소위 디지털 앰프, 그러니까 이렇게 DA 변환한 다음에 다시 디지털로 디클러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디지털에서 PWM 증폭을 하는 방식의 앰프로, 그런 걸 선언했던 존 스트런처가, 그게 벌써 80년대 제품이죠. 근데 저희 눈에 보인 거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 그때 이제 이볼루션이라는 제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사운드도 그렇고 제품의 브랜드도 굉장히 낯설었던 제품이었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오디오파일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그런 사운드적으로 그렇게 많이 접근해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 그리고 샘튜브에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표준과도 같은 그런 드라이브, 그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평론가들이나 미국 내에서 인기가 좋은 제품이죠. 참고로 벨칸토의 맨 위에 이제 블랙 같은 제품, 블랙은 2016년인가 스테레오파일에서 이제 올해 제품 상을 주니까 그 이듬해에 600M 모노블럭에다가 그 앱솔루트 사운드에서 또 에디터스 초이스 상을 주고, 아마 올해 제품 상을 줬었나 보다. 그래서 2016년 17년 그 두 해는 완전히 미국에서 벨칸토의 시대였죠. 어떤 해였고, 그게 그 이듬해부터 우리나라의 명성이 알려져서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특히 한 2020년 사이까지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들어보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소리가 개성 있는 쪽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소리 쪽에 오히려 가까워요. 여하튼 그런 벨칸토의 오늘 이 시청해 볼 제품이, 자 밑에 있는 총 4개 바디로 되어 있죠. 아래 2개는 모노블록 파워 601M입니다. 600M의 업 버전이죠. 그리고 위에 이제 보면 오른쪽에 요 컨트롤러 휠이 달려 있는 게 DAC예요. DAC의 최신 버전이 2.8. 그리고 왼쪽이 이제 스트리머죠. E1 스트림. 이 제품들은 벨칸토가 처음에 시작했던 라인업이 원래 실버 라인업이었어요. 이볼루션 시리즈. 그 다음에 오다가 이제 블랙 라인업으로 실버보다 한 등급 위의 제품, 좀 더 고급화된 제품을 라인업을 뒀는데, 톤이 이제 둘 다 컬러를 다, 원래는 실버 톤이 얘네의 기본 색상인데 전체 컬러 우리 블랙으로 하자 해서 블랙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심심하다, 제품의 디자인이.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빨리 알려지지 못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뭐 제 생각으로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라인업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이볼루션 할 때 2.1 그 하나 할 때 1이죠. 2.1 이 시리즈로 실버 라인업을 쭉 내려왔어요. 실버 라인업은 참고로 처음부터 뱅앤올ufsen사의 아이스 모듈을 썼습니다. 쭉 오다가 이제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로 이제 갈아탔는데 존 스트런처 설립자가 처음부터 진공관 앰프를 만들던 분이에요. 벨칸토의 첫 제품들은 진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디지털로 구현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약 40년 발전해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601M은 그거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집약형? 사실 이 가격대에 이렇게 작은 모노블록이 나오는 건 드물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고 전작인 600M에서 여러 가지가 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하게 제일 큰 거 변화는 안에 케이블을 전부 카다스제로 변경했다는 게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에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노이즈 레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는 뭐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한 게 이제 신제품 601M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출력이 이 작은 사이즈 대출력이 나오면서 모노블록이라는 게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 4ohm이 되면 정확하게 정수 증폭을 합니다. 600W. 여하튼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뭐 DAC 2.8 얘기까지는 할 수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24192 역시 또 HDR 필터 코어 HDR 코어가 관여해서 노이즈 레벨을 낮춘 DAC 24비트 192kHz 프로세싱을 하고 볼륨이 이제 별도 볼륨이 달려 있어서 디지털 입력이 5개인가 달려 있죠. 5개 전부를 비동기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601M 파워앰프도 그래요. 임피던스 옵티마이즈 된 그런 스테이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입력단에서도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게 들어오게 만든 하여튼 그런 제품의 컨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고 자, 이 앰프가 요 두 스피커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음악을 이제 들어봐야죠. 음악은 순서대로 이제 항상 이제 순서가 문제인데 저희는 항상 공정하게 ABC 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벡터의 R6 아르테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B&W의 801 D4 같은 곡 3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oh, and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음악 잘 들어보셨죠? 워낙에 전형적인 스피커들이라서 특히 BMW 같은 바워스 에너믹스 801 리퍼는 좀 더 오랜 동안 알려진 브랜드이자 지금도 좀 매체 다양한 채널들에 알려져 있죠. 그 뭐 백화점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게 이제 BMW의 힘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오디오 벡터는 BMW만큼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운드로 비교해보고 뭐 브랜드 가치가 있고 사운드의 가치가 있고 또 브랜드 가치는 사운드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그런 걸 좀 더 알려드리려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리고 BMW는 뭐가 좋은지 아직 BMW 801 리프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여러 각도로 또 여러 앰프들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도 자연스럽게 좀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그런 의도의 기획입니다. 일단 오디오 벡터를 먼저 들었으니까 오디오 벡터부터 잠깐 그래도 스피커를 살펴보자면 이 두 스피커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자면 이 두 스피커는 많이 달라요, 사실은. 일단 오디오 벡터는 그 유닛의 개수 자체나 원래 그 지향하는 쪽이 멀티 유닛을 씁니다. 대구경 유닛을 안 쓰고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으로 슬림하게 만드는 컨셉이다 보니까 유닛의 저 폭이 넓어봐야 한 8인치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 대부분 6.5인치 정도에서 멈추는데 그래서 유닛을 여러 개 써야 베이스의 양감과 또 이런 다이나믹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닛이 멀티 유닛으로 가고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또 앞에만 향하는 게 아니라 뒤도 향하게 만드는 게 오디오 벡터 방식이고 초기부터 아예 한 거의 90년대부터 자사의 AMT를 만들었어요. 흔히 말하는 넓게 보면 이제 리본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량 방막 트위터 썼다는 얘기죠. 그 자사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에는 아방가르드가 있고 이 아르떼 버전에는 최상급 AMT를 쓰고 있습니다. 자사에 특주한 그래서 RAMT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디오 벡터는 R6 아르떼는 총 6개 유닛이 들어가고 그 아르떼 R6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총 12개, 거의 20개 가까운 그런 옵션을 다 투입한 게 아르떼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일단 트위터가 있고 트위터는 네오디뮴 마그넷으로 자력 뒤쪽에 네오디뮴 마그넷 시스템으로 이제 컨트롤하고는 방막 시스템이고 굉장히 강한 음을 낼 수 있으면서 그렇게 경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동판이 마일라 코팅이 돼 있어요. 이 마일라가 이 서라운드에도 쓰기도 하고 뭐 LS, BBC 모니터에도 많이 쓰이는 신비의 코팅제로 알려져 있긴 한데 여하튼 마일라로 진동판을 그렇게 제작을 한 제품이고 그 아래쪽에 이제 전부 6.5인치 유닛이 이제 2개가 들어가고 이게 미드레인지고요. 베이스는 정작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안쪽에 6.5인치 베이스가 아래를 향해서 돼 있고 그 밑에 8인치 아이소바릭 관계에 있는 이 6.5인치하고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아이소바릭 베이스가 8인치짜리가 또 하나 들어있어서 비스듬히 들어있어서 이 6.5인치 베이스와 아이소바릭이 아래쪽을 올려서 뒤꿈치로 리플렉싱을 하게 공기가 빠져나오게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인치짜리 그 페이퍼로 제작된 참고로 미드레인지는 전부 다 그 카본 코팅이 되어 있는 카본 재질에다가 이제 글라스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유닛인데 뒤쪽엔 종이 재질의 3인치짜리 미드레인지가 뒤쪽을 향한 앰비언스 그런 미드레인지가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총 6개 유닛이 투입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멀티 유닛으로 특히 높은 대역이 52kHz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낮은 대역은 23Hz, 25Hz, 23Hz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이것도 낮은 대역이긴 많이 내려가지만 높은 대역이 50kHz 이상까지 재생을 하게 돼 있고 여하튼 그런 성향으로 이 베이스 자체가 아래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포만감 있는 베이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캐프 얘기할 때 했는데 캐프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더블 우퍼로 나오는 그런 베이스로 공간을 채우는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 R6 아르테나 그 R8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디오 벡터의 방식은 뒷면을 실제 음파의 비율, 그 어쿠스틱의 비율만큼 저음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번져 나오게, 그러니까 타이트한 베이스와 뒤쪽에서 번져 나오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저음이라는 거는 낮은 중역대에서의 그런 밀도나 다이나믹을 저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 아래쪽 한 80Hz 미만의 진짜 저역은 이렇게 뭔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앰비언스로 타고 나오게 만든 그런 저역 대역 배분이 있는 스피커가 R6 아르테입니다. 그런가 하면 뭐 801 D4는 너무 잘 아시죠? 유명한 스피커고, 지난 시간에 802 D4 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스피커고, 특히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써서 D4 버전이 되면서부터 이 튜브를 훨씬 길게 만들고 이걸 되게 강한 금속으로 만든 알루미늄으로 단단하게 만든, 그래서 고음을 좀 더 강화시킨,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좀 더 강화시킨, 그렇게 했지만 높은 대역은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35kHz, 중요한 건 저 아래 대역이 10Hz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13Hz, 막 15Hz까지 내려가는, 사실은 낮은 대역의 그 대역의 표현이 가장 낮은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802도 비슷해요.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제 각 그 유닛을 그 체인버마다 다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드레인지는 터빈 헤드, 강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금속 안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시켜놓고, 이 D4 버전이 되면서 이 3 버전 때 이미 요 노란색이 은색으로 바뀌었죠. 컨티뉴엄 콘이라고. 그렇게 해서 물성이 좀 바뀌고 거기서 미드레인지의 약간의 윤기가 좀 더 늘어나는, 뭐 하여튼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D4 버전이 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스파이더도 그런 일반 재질의 그런 스파이더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생긴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런 걸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10인치짜리 에어로포일 우퍼 2개를 단 이 또 막강한 베이스가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걸 전체로 굉장히 견고한 이 매트릭스 구조에, 원래 이게 이름이 그래서 시리즈가 처음엔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런 격자 모양의 프레임으로 안쪽에 견고하게 프레임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인클로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능률은 오디오 벡터가 좀 더 높아요. 91dB이 좀 넘고, 그리고 801 D4도 90dB. 둘 다 소리를 내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잘 나오는데 문제는 둘 다 낮은 대역을 얼만큼의 품질로 끌어내느냐, 그리고 높은 대역에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소리, 그 다음에 정확한 소리를 내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들어보면 둘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음의 감촉이에요. 당연히도 다이아몬드를 쓴 801 D4와 그 마일라 AMT, RAMT를 쓴 그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평면, 방막 리본 트위터, 이 둘의 차이가 음색적으로 뭐 태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D4 버전의 트위터의 그 고역은 굉장히 입자가 아주 분말이 고운,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화사한 고역의 느낌. 굉장히 우리가 가루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굵고 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쭉 있어서 가는 건 굉장히 곱고, 그다음에 입자가 똑같은 크기로 조금씩 늘어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입자들을 만약에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그런 감촉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쪽이 BMW입니다. 그런 낮은 베이스의 그 양감을 기반으로 해서도 위에서도 베이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쨍한 소리를, 그런 고운 분말의 입자 소리를 내주는 쪽이 801이라고 한다면, 역시 오디오 벡터는 굉장히 천연덕스러운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목표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게 해서, 그래서 이 앞에 그 패널 자체도 좁게 만들면서 그 안에 스피커 내부의 공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만들려고 이 나노 코어 앞에 이런 매트를 써서 만든 금속재, 그런 그 앞에 패널 하나 더 대고 유닛을 딱 3군데만 이렇게 접합을 시킨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높은 대역의 느낌은 굉장히 매끄러운 느낌,
그러니까 음이 이렇게 나오면 높은 대역까지 쭉 퍼지면서 공간 표현은 801 D4의 공간 표현도 대단히 정교하지만 801 D4가 좀 정교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실제의 느낌,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대역이 훨씬 넓은 그리고 RAMT를 쓴 오디오 벡터 쪽이 좀 더 현장의 느낌에 더 리얼한 느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각거리는 아주 선명한 고역이라기보다 그냥 실제로 그냥 펼쳐주는 듯한 그런 높은 대역의 느낌? 그게 중역대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 들었던 그 바하의 더블 콘체르토 1악장이죠. 그 레이첼 포즈하고 저 브레콘 앙상블이죠. 그 팀의 연주인데 이런 곡을 들어보면 확실히 BMW 801 D4는 아주 또각또각하고 여기서 연주자가 심지어 실수를 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바로 드러나게 만든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들리게 만들면서 그 입자의 굵기들이 아주 그렇게 정교하게 굵고 가는 게 이렇게 분포화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면 오디오 벡터 R6R 때는 실제 연주장에서 들리는 어떤 어쿠스틱 바로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소위 R석에 앉아서 바로 앞에서 이 현악 앙상블 협주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악단이 연주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이렇게 선명하고 이런 걸 의식할 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아주 리얼한 어떤 현장의 모습 이런 쪽이 오디오 벡터 R6R 때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이스의 느낌은 이런 지금 풀레인지 스피커들이죠. 20Hz, 뭐 10Hz까지 내려가는 이런 낮은 대역부터 30, 그다음에 50kHz까지 올라가는 높은 대역까지를 재생하는 스피커답게 이런 스피커들을 만나면 이 베이스 다이나믹을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큽니다. 소위 아주 박진감 있는 소리가 박두에 오고 쿵 북을 쿵 하고 치면 그런 소리가 나한테 아주 리얼하게 들려주는 그러니까 소리가 약화되지 않고 선명하되 원래 실제 소리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걸 듣느라고 사실 비싼 스피커도 사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뭐 옆집의 소음에 혹은 뭐 관리실에서 오는 전화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걸 듣는 게 사실은 오디오적 재미의 더 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스피커 모두 그런 거에 대단히 충실해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근데 BMW는 확실히 그 지난번 802 때도 얘기했지만 10인치 크기에 802는 8인치였지만 그 더블 우퍼가 내는 아주 직관적으로 날라오는 베이스의 느낌이 그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듣는 사람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들 있죠.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찰랑거리거나 너무 아주 단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힘은 파워는 좋은데 뭔가 탄력이 좀 안 느껴진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에어로포일이라는 재질이 이렇게 섞어짠 재질인데 이 재질이 어떻게 보면 BMW의 저역의 대명사처럼 예전엔 다른 재질을 썼었지만 또 플라스틱 수을 했었지만 지금의 느낌이 대단히 굉장히 정확한 저역이라는 느낌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더블우퍼라고 한다면 그 오디오 벡터 R6R 때는 미드레인지하고 베이스가 나눠져 있어요. 베이스는 안쪽에서 소리가 뒤로 타고 나가게 돼 있고 그 탄력과 다이나믹 이렇게 사람한테 오는 임팩트를 내주는 부분은 앞에 6.5인치 우퍼 2개 미드 베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 2개가 그냥 내주는 소리예요. 그거로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다이나믹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10인치인 이 더블 우퍼가 바로 앞으로 날라오는 BMW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는데 문제는 6.5인치 우퍼가 아래로 향해서 그다음에 8인치 아이소 바리까지 합쳐서 합세를 한 이런 베이스가 뒤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일단 BMW보다 저음의 반경이 넓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고 있구나 이런 걸 의식하기 좀 어려워요. 그냥 음이 나오는 순간 쿵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아주 입자의 느낌까지 이렇게 쭉 아래를 타고 흘러오는 그런 느낌. 뭔가 육중하고 그런 약간 중량감이 큰 베이스. 역시 아래로 향하는 베이스와 앞을 향해 있는 베이스의 차이, 그 메커니즘적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처음에 들은 포플레이의 101 그
그 이스트 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쿵 하고 쿵 이렇게 베이스하고 드럼을 같이 치는 그런 소리, 이런 걸 들을 때 뭔가 좀 강력한 임팩트는 B&W 쪽이에요. 10인치 우퍼 두 개가 주는 강한 어떤 강렬함은 B&W 쪽이 훨씬 더 그 듣는 이한테 그냥 곧바로 날라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이 베이스하고 미드레인지를 나눠가면서 뭔가 실제 현장,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중역대 이상의 높은 대역에서의 느낌이 입체감을 주는데, 좀 실제로 공연장이나 음악을 듣는 한 복판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중고역이었다면, 이번에도 중저역도 똑같아요. 어딘가 저음이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주를 실제로 내가 한복판에 앉아 듣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베이스의 육중함이나 이런 거는 굉장합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역시 아이소바릭을 쓰고 아래쪽으로 다운 파이링을 하는 그런 특성을 굉장히 작은 통에서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압축시켜서 내는 그런 소리는 역시 R6 아르떼가 좀 더 우세한 그런 좀 더 리얼한 베이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평소에 듣는 그 사라 맥락클랜의 에인젤 같은 곡도 이런 평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곡들도 느낌이 역시 두 스피커 많이 다르죠. 역시 포만감은 R6 아르떼 쪽이고,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이렇게 베이스에 이 사람이 지금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쪽은 802 디퍼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감 자체가 많습니다. 802 디퍼도. 그래서 사실은 거리나 이런 거 공간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노력은 역시 시청자의 몫이고 사용자의 몫이고, 두 스피커는 위치나 배치, 그 다음에 역시 사용하는 시스템의 조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 벨칸토 601M 이 조합 2.8과 스트리머 2, 이 네 덩어리 조합으로 써보면 이 앰프의 어떤 특성은 뭐냐면, 첫째는 베이스 컨트롤을 이렇게 막 억세게 꼭 틀어진다거나 컨트롤 못해서 이렇게 뭔가 부스팅이 나는 베이스가 아니라 잘 틀어잡습니다. 그리고 음의 윤곽이 약간 동그랗게 마무리 짓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존 스트런처가 구현하고자 했던, 컨트롤은 확실하게 하되 음을 너무 이렇게 삭막할 정도로 꼭 틀어지지 않고 진공관 앰프의 어떤 윤곽이 느껴지는 그런 베이스조차도 그렇게 설정을 한 앰프의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감촉이 좋아서 벨칸토 앰프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801도 그렇지만 저 베이스 통제가 좀 더 어려운 쪽은 사실 R6 아르떼예요. 6.5인치 베이스에 8인치 그 아이소바릭이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가 사실은 베이스 네이가, 저도 지금 샘튜브 시청실 쓰고 있지만 베이스 컨트롤이 쉽지 않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대로 나왔을 때는 거대한 베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601M 300W 모노블록이 R6 아르떼를 거의 따라잡습니다. 베이스를 상당히 잘 잡아줘서 베이스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큰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 컴팩트한 601 그 2.1 시리즈의 4바디 시스템으로 이 큰 두 스피커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벨칸토 소리를 모르는 채로 들어보셨다면 벨칸토의 성향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거고, 이 두 스피커를 어느 정도 전형적인 풀레인지의 스피커, 참고로 802 디포는 3웨이고 유닛이 많은 R6 아르떼는 4.5웨이입니다. 이 두 스피커의 특성을 아마 잘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셉의 이제 조합으로 또 재미있는 얘기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